안녕하십니까. 교육창 미래교육포럼 행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017학년도 수능 결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에서는 2017학년도 수능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두고 광주 시내 이 여러 신문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이나 과거나 현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일간지 시내 이 광주 일간지에서 이렇게 지방지입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몇 가지 신문만 제가 추출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국영수 선전 전영역 전국 상위권. 광주 국영수 선전. 그러니까 광주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을 선전했다. 잘 싸웠다. 시험을 잘 봤다. 그래서 전영역, 그러니까 수능 전영역 전국 상위권에 들어갔다. 이런 주제로 보도를 한 신문이 있습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수능 전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전 영역 전국 상위권이 아니고 표준 점수 평균이 전국 2위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또 어느 신문을 보면은 실력 광주 입증 수능 최상위권 유지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님은 아마도 수능 표준점수 평균 2위가 수능 최고고 또 그것이 바로 광주 학생들의 학력이다. 학력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신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능 표준점수 평균하고 수능 점수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실력 광주 입증 수능 최상위권 유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이나 학부모님들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신문을 보면은 또 이렇게 써졌어요. 2017 수능 성적 광주 전국 2위, 전남 16위 그랬습니다. 수능 성적 광주 전국 2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광주 수능 표준점수 평균 2위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이 광주가 2위다? 아닙니다. 수능 성적이 광주가 2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남은 뭐 16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거기다가요, 이런 말을 또 써놨어요. 성적 상위권 감소, 하위권 증가, 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위에다는 수능, 광주 전국 2위라 해놓고, 그래 놓고는 성적 상위권은 감소하고 하위권은 증가했다. 또 이런 부제를 거기다 달아놨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신문은 한 2개 신문은 정직하게 이렇게 보도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2017 광주 수능 표준점수 평균 전국 2위. 이것은 정확한 사실, 팩트를 여기에 보도한 것입니다. 이런 신문은 정말 보도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몇 가지 신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학부모님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전국 1위 최고 수준 이런 발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앞으로는 이런 점은 개선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주제 밑에 이제 설명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몇 가지 신문을.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능 영역별 통계를 보니까 여전히 광주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 신문을 낸 기자님은 수능 2017학년도 교육과정 평가에서 보도한 내용을 제대로 보셨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광주 학력이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수능에서 이건 좀
잘못된 보도라고 보고, 아마 이분은 기자님은 표준점수 평균 2위를 이렇게 표현했지 않는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표준점수 평균 2위하고 수능 점수하고는 다릅니다. 또 다른 신문을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주 고등학생들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가로하고 수능 그랬어요. 성적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는 제대로 그 수능 시험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수능 시험 성적이 최상위권이다. 근데 이건요, 우리 광주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최상위권이 아니거든요. 금년 2017년도에는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8개년 동,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7년 사이를 비교해보면, 8개년도를 쭉 비교해보면 이번 2017년이 최하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디다가 이렇게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그 보도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신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주는 1, 2등급 비율도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1, 2등급 비율도요,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어, 수학, 영어 모든 영역에서 전국 4위 안에 포함된 성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제가 보면서요, 국어, 수학, 영어 모든 영역에서 전국 4위 안에 포함된 성적이다. 아니죠. 이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국어가 2017학년도요. 10.0 비율이 10.0으로서 4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4위 안에 들었다면 국어는 들었습니다. 포함됐습니다. 수학가는 12.7 비율이 해서 5위입니다. 5위. 4위를 벗어났어요. 수학나는 14.9 3위, 영어는 9.4 4위. 그래서 전국 국어, 수학, 영어 모든 영역에서 전국 4위 안에 포함됐다. 이제 이것은요, 조금 잘못되지 않느냐. 1, 2등급 비율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1, 2등급 비율에서 수학가가 12.7로 5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4위 안에 들었다? 이런 보도를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언론, 특히 신문은 사실을 보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형님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분석한 것하고 또 이런 언론기관에서 분석한 거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지금 앞으로 방송하는 이 분석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정확히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위권 학생은 줄고 하위권 학생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2017학년도 수능 성적을 보면은 상위권 1, 2등급, 1등급, 2등급, 1, 2등급 학생들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8개 학년도 2014년 과거 교육감 시절부터 2017학년도 금년까지 쭉 8개년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면은 성적이 학생 수가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8, 9등급 그러니까 이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은 학생 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8, 9등급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그 비교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그 신문 보도나 또는 이번에 시험 수능 결과를 보고 시교육청 관계자가 한 말, 그러니까 그 시청 관계자, 시교육청 관계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이번 성적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신문 내용입니다. 뭐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시 모집 확대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에 치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그 광주광역시 내 상위권 학생들이 이 수시 모집을 하기 위해서, 그리 지원하기 위해서 수능에 치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내신의 비중을 두면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내신에는 주로 이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전형을 지금 전형 자료가 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내신의 비중을 두면서 1, 2등급 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1, 2등급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중간층이 두꺼워진 것으로 보인다. 중간층이 두꺼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중간층이라고 하면 4, 5, 6등급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표준점수 평균은 17개 시도 가운데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17개 시도 가운데 표준점수가 여전히 상위권이 상위권 그런 말이 됩니다. 상위권 2등도 상위권이니까요. 하여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1, 2등급 비율은 줄었다. 이거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층이 두꺼워졌다. 이걸 제가 보면서 4, 5, 6등급을 한번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과연 중간층이 얼마나 두꺼워졌는가 한번 해봤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 5, 6등급입니다. 이것을 2010년부터 2017년까지를 우리 광주시네요. 학생들의 것을 제가 전부 이렇게 비교 분석을 쭉 해봤어요. 이게 2010년에는 4, 5, 6등급이요. 합친 겁니다, 지금. 58.3이 나옵니다. 비율이요. 그런데 이게 2011년에는 57.7, 12년에는 59.4, 57.몇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는 59.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에서 4, 5, 6등급이 국어요, 국어. 우리 학생들이 높다. 4, 5, 6등급이 많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관계자의 말이 맞습니다. 중간층에 두터워졌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게 59.4 비율이 퍼센트로 나오는데 거기하고 거의 근접한 해가 많아요. 2016년에는 58.4, 2015년에는 58.7, 58.0, 그 다음에 2012년에는 59.4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이게 동일해요. 12년에는 또 11년에는 57.7, 2010년 58.3 거의 비슷합니다. 꼭 많이 두꺼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튼 8개년 동안에 제일 수가 많다. 제일 많아졌다. 이렇게 두꺼워졌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수학가를 보겠습니다. 수학가도 보면은 61.8입니다. 금년 비율이 수학가가 61.8. 그러면 8년 동안에 61.8을 넘는 해가 없습니다. 8년 동안에. 그래서 수학가도 층이 두꺼워졌다. 수학가를 맞은 학생들이 4, 5, 6등급에 들어간 학생들 수가 많아졌다. 8년 동안 비교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교육청 관계자의 말이 맞습니다. 두터워졌다. 약간 여기도 약간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여기도 약간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61.0, 뭐 60.8, 60.8 여기에서 61.8이니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수학나가 문제입니다. 수학나는 2017년에 57.3입니다. 비율이요. 57.3. 그러면 57.3을 놓고 보면은 수학나요. 2016년에도 57.3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 해 15년, 14년, 13년, 12년 여기는 전부 57.3을 다 상회합니다. 더 위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에 보면 이제 2011년에 56.7이 하나 있어요. 이 하나가 있습니다. 낮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수학나를 보면은 8개년 동안에 우리 수학나가 공동 6위를 했습니다. 6위. 그러니까 6번째로 학생 수가 이렇게 적다. 이거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죠.
여섯 번째로요. 학생 수가. 그러니까 이 수학 나는 이것은 중간층이 두꺼워진 것이 아니라 중간층이 얇아졌죠. 그 다음에 영어는 또 이게 좀 재밌습니다. 영어는 2017년에 58.2예요. 비율이 58.2. 그러면 8년간 이 58.2를 있는 걸 쭉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봐보면은 58.1, 작년에 58.1이고 올해 58.2요. 0.1 차예요. 그리고 나머지 학년은 전부 다 58.2를 넘습니다. 나머지 학년도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어는 8개 학년도에서 7위를 하고 있어요. 7위. 7번째로 학생 수가 어떻게 보면 적다 그 말이죠. 많다가 아니라 작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나머지 학년도가 다 4, 5, 6등급 학생들이 더 많아요. 금년보다. 금년이 제일 적어요. 7번째로.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4, 5, 6등급 학생들, 이게 중간층입니다. 보면은 국어는 약간 두터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수학과 맞습니다. 약간 두터워졌습니다. 그런데 수학 나는 두터워진 것이 아니라 얇아졌습니다. 더. 8개 그 학년도에 6이니까 얇아졌죠. 숫자로 이렇게 따질 때. 그 다음에 영어는 7이니까 이거는 영어는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얘기한 중간층이 두꺼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데 중간층이 두꺼워진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걸 좀 더 교육청에서도 좀 더 세밀하니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런 결론을 좀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육청에서는 또 이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 수시 전형이 73.7%로 증가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과 서열보다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치열한 경쟁과 서열보다는 학생의 꿈과 적성을 키우고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 다시 말하면 2017학년도 수능 성적이 안 좋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건 관계자 얘기입니다. 교육감 얘기는 아닌 걸로 압니다. 수시 전형이 73.7%로 이렇게 높아져 가니까 우리는 정시보다는 수시에 좀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과 서열을 나타내는 수시 전형, 저는 정시 전형, 즉 수능 결과는 결국은 정시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정시 합격 불합격은 수능 성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수시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능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수능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잘 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지금 보면은요, 수시 전형마다 이렇게 올인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어느 신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능 1, 2등급 학생들이 수능에서 탈피해. 수능 1, 2등급 학생들이 수능에서 탈피한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등 수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있어서 차별화된 진학지도 방안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수시에 올인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신문에서는 이런 왜 수시 수능 1, 2등급이 비율이 작냐, 학생 수가 줄어들었냐, 그것은 그 애들이 수능에서 탈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수시로 가고 싶어서 한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입시 전형 체제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정시와 수시로 나눠요. 이 입시가, 대학 입시가. 수능은 뭡니까? 정시는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졸업생 전체 또는 졸업생이 그렇죠.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능 시험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지 않습니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수능을 봐가지고 수능 점수를 가지고 정시 합격 불합격도 시키고 또 최저 학력 기준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을 일단 뽑아요.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체험학습, 비교과 활동 이것이 거기에 가미되죠. 그래서 학교 학생 기록부가 주된 전형 자료가 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은 것만은 아닙니다. 교과전형이 73.7%에서 교과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약 2배 정도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 광주는 이렇게 수시전형을 보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 1등, 1, 2등급 비율이 수능에서 탈피한다? 이런 그 보도를 한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수시에서 우리가 전력을 하는데 수능에서요. 지금 수능에서 1, 2등급이 낮다. 1등급이 낮다. 또 다시 한번 봅시다. 1, 2등급이 낮습니다. 8, 9등급이 숫자가 높아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1, 2등급 숫자는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중간층이 높아질까요? 학생 수가? 그건 아니죠. 수능 1, 2등급이 낮아져요. 예를 들면 20% 낮아졌다 하면 8, 9등급이 20% 높아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층은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지. 그게 어떻게 중간층이 두꺼워졌습니까? 두꺼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 수능 1, 2등급이 성적이 낮으면 전반적으로 낮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그 수능 분석을 한번 수능 1등급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 우리 광주 시내 우리 거주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시민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을 지금 등수로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등수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금년에는 3등이고 작년에는 4등이니까 1등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프로 비율이 올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프로가 그게 바로 뭡니까? 학생 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 수가 늘었냐 줄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1등, 3등, 등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면서 2017학년도 수능 우리 광주 학생들 성적을 1등급부터 좀 더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